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10월 부동산 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11월 첫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주택 거래량 변화를 보시면은요. 자,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6.9% 하락했고, 지난달에 비교했을 때는 시즈널이 9.9% 상승한 걸로 조사됐거든요. 그래서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 9월에 이어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의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며칠 만에 사라져버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물도 없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판매량 증가세는 이제 여름 시장에 비해서 증가한 매물량에 의한 요인으로, 그러니까 여름 시장까지 워낙 많은 매물들이 소진됐고 그 이후에 가을 시장으로 접어들면서 매물이 좀 늘었죠. 그래서 그렇게 증가한 매물들이 급격하게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반짝하고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이제 지금과 같이 부족한 매물 상황을 본다면 11월 이제 겨울 시장으로 접어들면서는 다시 판매량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그러니까 가을 시장에 추가됐던 매물들이 다 소진되면 이제 뭐 겨울 시장이고 매물도 더 부족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 판매량은 더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주택 판매량과 평균 가격이 함께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115만 5천 불이 지금 넘었습니다. 지난 10월 평균 주택 가격이요. 그래서 지난 9월에 비해서는 6만 5천 불가량 증가했고요. 지난 10월에 비해서도 1만 9천 불 정도 증가했죠. 뭐 9월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살짝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계속 판매 가격은 증가하면서 또다시 기록을 세웠죠. 반면에 여기도 보시면 판매량은 지난 3월 이후로 계속 감소하다가 이제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증가했죠. 왜냐면 이때쯤에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416 지역의 액티브 리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정색 두꺼운 선이 2021년 프리홀드 주택 형태에 대한 리스팅이고요. 연두색으로 진한 실선이 2021년 올해 이제 콘도 액티브 리스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9월을 지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10월을 지나면서 다시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프리홀드도 그렇고 콘도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인벤토리예요. 인벤토리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9월이죠. 9월 초쯤부터 인벤토리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랬다가 9월만 살짝 반짝하다가 다시 감소세로 들어서고 있죠. 그리고 콘도미니엄보다 프리홀드의 감소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두 그래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이 지난 8월을 지나면서 9월 달부터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10월까지는 증가했는데 계속 매물들은 소진되고 있으니까 향후 11월 달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감소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평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한 매물과 판매량 감소로 이 상승세가 얼마나 감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볼 때는, 공급 상황을 볼 때는 11월 달도 우상향할 거로 보이죠. 자, 그래서 최근 10개월 동안의 주택 판매량과 평균 가격 변화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주택 유형별로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독주택, 세미디태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평균 주택 가격이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905 지역이나 416 지역이나요. 그런데 이제 유독 전체적인 콘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905 지역과 416 지역이 모두 소폭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지역은 매물이 쌓이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반면에 또 다른 지역들은 매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족족 팔리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게 상반된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콘도 가격은 지지난달, 그러니까 9월 달까지의 상승세가 이제 소폭 꺾인 모습이죠. 반면에 단독주택과 세미디태치드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할 점이 타운하우스 주택 가격의 변화인데요.
지난 9월 달까지만 해도 905 지역과 416 지역의 타운하우스 가격 변화 추세가 905 지역이 더 빨랐죠. 그래서 9월 달 추세를 볼 때 이대로 가다가는 905 지역과 416 지역의 타운하우스 가격이 만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10월에 들어서면서 416 지역이 다시 도망갔죠. 속도가 더 빨라졌죠. 그런데 좀 더 앞으로 가서 올해 1월을 보면 905 지역과 416 지역의 가격이 일치하죠, 여기서요. 그랬다가 2월에 돌아서면서 416 지역의 타운하우스 콘도 가격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이 사실만 가지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한 가지는 자, 외곽에 보다 넓은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독주택이나 세미디테치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기가 어렵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을 사실 수 없는 분들이 이 타운하우스 시장으로 몰리는데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했고 이제 공간도 더 넓은 외곽으로 나갔다가 그 수요가 몰리면서 외곽의 타운하우스 가격이 급상승해서 416 지역과 거의 비슷해지면 결국 그 수요가 다시 416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풍선 효과죠. 외곽에 대한 선호도 있지만 결국 가격이죠. 그 가격에 따라 수요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905 지역과 416 지역의 주택 가격이 역전되는 모습은 결국 안 보이고 있죠. 역전될 것 같으면 416 지역의 주택 가격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단면은요. 만약 just in case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면 어느 지역부터 떨어질까요? 여기서 보면 416 지역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따라서 905 지역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 모든 기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만 몇 달이 아닌 이제 1년이라는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416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905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상대적으로 416 지역보다 905 지역이 보다 빨리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광역 토론토 안에서 중심 지역별로 평균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세를 간략하게 보면은요. 자, 여기는 시티 오브 토론토죠. 단독주택이 160만 불까지 갔고요. 류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불에 도달했죠. 그리고 욕 지역은 146만 불이고요. 필 지역이 129만 불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주목할 점이 이제 할튼 지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151만 불까지 지금 올라갔죠. 그리고 8월까지는 거의 보합 상태였는데 8월 이후로 그 기울기가 가파라졌죠, 지금. 다른 지역도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완만하게 해서 지금 상승하고 필 지역이 그나마 조금 가파른 부분이 보이는데 그렇죠? 시티 오브 토론토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듀람 지역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 할튼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할튼 지역이 어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뭐 막상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목빌, 벌링턴, 밀턴 이 지역이거든요. 조지타운. 그러니까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최근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면은요. 사실 이 벌링턴이나 옥빌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주택 가격이 비쌌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그래프에서 요 전은, 그 5월 전은 제가 너무 길어서 잘라버리고 안 가지고 왔는데, 이 할튼 지역을 중심으로 원래는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너무 비싸져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드린 타운하우스의 905 지역과 416 지역의 주택 가격 변화를 알려드린 것처럼, 이 할튼 지역 같은 경우도 워낙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고급 주택도 많고, 지금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보합세로 가다가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뭐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안 나서 이쪽으로도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할튼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151만 불인데 여기 보시면 시티 오브 토론토보다 지금 10만 불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욕 지역에 비하면 5만 불 정도 더 비싸죠. 오히려 이 지역에
이제 럭셔리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최근 럭셔리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영향을 준 요소도 있지만 주택 가격이 조금 잠잠해진 모습이 보이면 떠났던 수요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이 할튼 지역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 단위로 반복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주는 막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다가 어떤 몇 주는 잠잠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매물이 인기 있는 매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할튼 지역에 위치한 그 매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몇 번 반복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바이어들이 특정 한 지역이 아니라 광역 토론토 전체를 한꺼번에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신규 매물량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리스팅이랑 인벤토리가 감소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체류 기간도 여기 보시면 자, 지난 4월에 최저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오면 평균적으로 10일 이전에 팔렸어요. 그랬는데 조금씩 상승하다가 지난 8월엔 16일까지 상승했는데 9월에 14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에 지난 10월에는 더 감소해서 이제 13일이 걸려요. 물론 가장 과열되었던 지난 4월에 10일보다는 조금 높죠. 13일로. 하지만 시장에 매물이 나오자마자 팔려나가는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셀러의 입장에서는 분명 유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투자자가 아니라면 결국 해당 주택을 팔고 셀러에서 바이어로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를 제외한 실거래자들에게는 지금의 과열된 주택 가격의 영향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주택을 먼저 구입하시지 않고 먼저 판매하시고 이사갈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이제 100%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지금 완전히 상반되는 관점이 공존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가요. 그래서 이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한 가지 기사를 추가하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한 명은 이제 라이어슨 대학의 이제 부동산학과 교수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존 파설렛이라고 한 부동산 회사의 대표예요. 칼럼도 많이 쓰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의견을 이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 같은 경우는 보다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후자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지난 5년에서 7년 동안 어쩌면 더 오랫동안 사람들은 토론토 주택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거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터지진 않았죠. 2016년, 17년 부동산 시절이 과열된 이후에 살짝 조정이 있긴 했지만 거품이 터진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터지지 않는 거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품은 수명이 짧다. 그런데 이 거품이 10년 넘게 지속됐다는 얘기는 거품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지금의 공급 부족과 높은 수요와 같은 기본적인 시장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이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나름 논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요, 일단. 속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자,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작동하고 공급 측면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인구 통계학적 및 재정적으로 주택이 더 선호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나리오가 매년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공급 측면에서 별다른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타운하우스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자, 한 가지 위험은 가격이 30에서 40% 상승한 외부 지역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전에 416 지역과 905 지역의 콘도 타운하우스 지역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오른 외곽 지역이 만약 거품이라면 더 위험하겠죠. 그런 주택들부터 가격이 빠질 테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 정부는 높은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민을 가속화하여
높은 집값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실현 가능한가?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3년 동안 뭐 40만 해서 한 120만 정도 수용할 계획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120만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의 경제적인 질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오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 120만이라는 숫자가 수요라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많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콘도 건물은 모두 세입자와 비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2, 3, 4년 후에는 이런 고급 임대 부동산 수요가 있을까? 물론 있기는 하겠죠. 저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이제 얼마나 있을 거라는 거죠. 아파트는 당연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연식이 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콘도 렌트보다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자, 전 세계의 부유한 사람들이 토론토에 사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은 연방 정부가 원하는 수준이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비교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특히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적어놨죠. 왜 이렇게 제가 적어놨냐 하면 최근에 일주일에 한두 분씩은 꼭 전화를 해서 여쭤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00만 불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팔고 150만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아니면 뭐 150만 불짜리 집을 팔고 200만 불짜리 집을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를 해오세요. 그래서 모기지가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거주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소득이라든지 자금이 충분해서 모기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더 많이 빌린 모기지를 앞으로도 잘 갚을 수 있는 거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모기지가 50만 불인데 50만 불짜리 더 비싼 집으로 가면서 모기지가 50만 불에서 100만 불로 2배까지 늘고요. 소득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건 무리가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앞으로 이자율이 또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상담하고 나면 아이고 제가 욕심이 과했네요 하고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분이 그렇게 인정을 해서 욕심인데 사실 욕심이라는 단어의 정의도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게 욕심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하지만 그 선택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원해서 그런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업그레이드가 원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고 움직여야 하는 거고요. 필요한 거라면 빨리 움직여야겠죠. 여기서 적어놓은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되겠죠.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나 부족한 주택 매물 공급 상황에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상승하는 주택 가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